안녕하세요. 아드폰테스 운영자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그리고 국민대학교 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이호선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제 3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21기를 나오고 변호사로서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평소에 우리 한국의 그 언론의 문제, 특히 이제 너무 자극적이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보다는 너무 상업성을 쫓는 것, 그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가수 김호중 군의 어떤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게 정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을 했죠. 또 지은 것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차제에 어떤 클릭 수나 한번 그 조회수를 올려서 돈벌이나 해보자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언론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 그 황색 저널리즘에 대해서 제가 4회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김호중 사건으로 보는 한국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제 이 아드폰테스 유튜브에서 이걸 다뤘죠. 자, 그런데 제가 2024년 6월 20일 일주일 됐죠. 일주일 됐는데 제가 김호중 씨의 그 부친을 학교에서 만나서 이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됐습니다. 김호중 씨 부친하고는 전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그때 본 것이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 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됐느냐라고 한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아버님께서 뭐라도 자식을 위해서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그 가능한 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제 어렸을 때 제 부친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마침 또 이 김호중 가수의 부친이 저랑 나이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에 관해서 정말 김호중 씨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변호사로서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무료로 사건을 수임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 받은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한 병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제죠. 어제 11시경에 서울중앙지법 형사과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 11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운전 중에 거의 1시 다 돼서 느닷없이 생각 엔터테인먼트 직원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름을 그 연한준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 통화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분이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전화를 해서 김호중이 미성년자도 아닌데 본인 동의도 없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변호인이 뒤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항의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건 모르는 소리다. 법에는 그 형사 피고인의 직계 존비속은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랬더니 어제 접견 가시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님이 이 문제로 전화를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연한준 씨 얘기는 지금의 김호중의 변호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특별히 받은 전화가 없다, 나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부재 중이어서 못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어쨌든 김호중 본인이 직접 선임한 것이 아니어서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모호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임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말이 여기서 나올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속사야말로 제3자가 무슨 권한으로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건 내가 구치소에 가서 접견 가서 김호중의 뜻을 확인을 하고 내가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었어요. 뭐 알겠다, 뭐 잘해보시라 이런 뜻으로 그냥 뭐 가보시라 이렇게 하여튼 빈정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저는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운전 중이었지만 다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과연 소속사인가? 소속사면 저렇게 할 리가 없지 않은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운전 중이라서 이제 정차를 하고 다시 전화를 쓰나 또 안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오죠. 그 발신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제가 뭔가 속은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문자를 보냈죠.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내가 거는 전화는 안 받는군요. 운전 중에 갑자기 받았는데 김호중 소속사 직원이라고 했으니 명함 전송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신분 확인이 필요하겠죠.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소속사를 사칭해서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5분 후에 어제 저녁에도 내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내 개인 핸드폰 번호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해명하기 바랍니다.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도 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 내 명함 전송과 해명이 없으면 김호중의 반감을 가진 쪽에서 피해를 주기 위해 변호사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간 대화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이 전화번호를 공개 수배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소속사 직원 지시라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소속사 직원이라면 어떻게 자기 소속사 가수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됐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무슨 그 선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뭐 고마워하거나 고마워하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뭐 방해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답이 오긴 왔어요. 2시경에 답신 문자가 왔습니다. 답신 문자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교수님 연락처는 팬카페 트바로트의 운영진을 통하여 예전의 명함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브라비시모님께서 변호사 선임을 김호중님께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운영진 분에게 교수님의 명함을 전달하였고 회사는 운영진 분으로부터 위의 의견을 가진 아리스가 있다는 내용으로 교수님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제 6월 27일 인터넷으로 이호선 변호사 선임계 제출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예전에 받은 명함의 성함과 같다는 것을 인지 후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모르는 분께서 선임계 제출을 했고 김호중님 또한 누구에게도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변호인 선임서가 들어간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간 것이 어제 11시경입니다. 점심시간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가 된 것이 확인이 되고 나서 바로 구치소에 누군가 가서 김호중 가수한테 이런 사람이 변호인이 되기로 했는데 너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이걸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시경부터 구치소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누군가 김호중과 접견을 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고 만약에 접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하게 변호사 2호선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호중의 문제를 떠나서 변호사 2호선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를 아마도 이제 우리 연한준인가요? 또 생각 엔터테인먼트 쪽에 계신 분도 뭐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제 오후에 서울구치소에 접견 기록이 없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을 통해서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김호중의 의사를 참칭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이름은 뭐 연한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명이 바뀌고 난 후 명함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증과 예전 명함으로 요청하신 내용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냈는데요. 법인 이름은 주 아트 MNC 이렇게 돼 있고요. 대표자 연한준 이분 맞네요. 자, 그러고 이게 개업 연월일이 2018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 6년 정도 된 꽤 오래된 업체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한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분명히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그래요. 인터넷으로. 여기 아까 본 것처럼 인터넷으로 이호선 변호사 선임기 제출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것은 연한준 본인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형사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변호사인 제가 알기로는 킥스라고 하는 형사사법 포털 조회가 유일합니다. 인터넷으로 막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런 형사사법 포털 조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건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접속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지문이나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을 여기 들어가서 조회한다? 금지되어 있고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형사사건이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건인데 본인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제3자 형사사건 그걸 다 조회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연한준 씨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했는지 본인이 들어가서 했다라고 하면 자, 김호중의 지문을 갖다 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김호중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들락날락한다 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이것도 저한테 해명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해명을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그랬다면 변호사가 아닌 현재 선임된 김호중의 변호인이 아니고 본인이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다. 이것도 역시 법을 우습게 하는 것의 하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래에 왔던 해명을 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건 일종의 뭐 내용 증명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보냈냐 하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본인이 변호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였기에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를 상대로 해임의 뜻을 통보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소속사 권한을 넘어 김호중 본인의 보호 의무에 반한 것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소속사를 그러면 김호중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김호중에게 유리한 걸라면 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정당한 권한이라면 그 근거, 계약서에 어디 그렇게 포괄적으로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을 통한 혜택을 받는 것까지도 소속사가 나서서 그것을 제약하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거의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무슨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과 같은 노릇을 하는 그런 권한을 어떻게 소속사가 받았는지 그걸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사에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한 푼의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고 그렇잖아요. 제가 받은 건 김호중 부친으로부터 바카스 바카스 한 박스가 전부입니다. 김호중 본인을 위해 무엇이라도 유리한 변호를 해줄 것으로 기대해서 가족이 선임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변호인 그렇잖아요. 제가 김호중을 해야겠습니까? 김호중에 불리한 변론을 하겠습니까? 뭐든지 하나라도 손을 보태서 머리를 보태서 법리를 보태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서 김호중에게 유리한 것을 법원에다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변호인을 왜 해임해야 되는지 소속사가 나서서 그렇게 막 공갈치듯이 해임해야 하는지 정당한 사유를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만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연락하기 전에 김호중 본인을 직접 만나 의사를 확인했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4년 6월 27일 오후에 서울구치소에 누가 접견해서 김호중이를 만났는지 그거 나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김호중 변호인과 상의해서 나온 결론인지, 그리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상의한 결과 그 변호사도 역시 추가 변호인 불필요하다, 나로서 충분하다, 그러한 견해를 명시적으로 밝혔는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연락한 연한준이라는 이 사람 본인이 지가 그냥 중간에서 김호중 팔고 변호사 팔고 이래서 전화를 했는지, 이거 반드시 나한테 해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변호사 개인의 문제고 내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 엔터테인먼트 연한준 씨는 이 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대 법대 학장 겸 인권센터소장 그리고 변호사인 이호선이었습니다. 긴 시간 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저한테 전화했던 구생각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여러분, 제가 했던 말 가볍게 듣지 마시고 반드시 납득할 수 있도록 제 전화번호도 아시니까 연락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다음 후속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